우리는 흔히 몸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거나 식탁에서 배고픔을 참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런 믿음은 신진대사의 원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운동, 즉 달리기나 웨이트 트레이닝은 하루에 태우는 칼로리의 고작 5%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5%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거나 업무를 볼 때,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지방을 태우도록 대사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소모하는 칼로리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세 가지 생물학적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도, 움직임, 그리고 빛입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할 세 번째 메커니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위치를 꾸준히 활성화한 사람들은 식단과 운동량이 같아도 체지방률이 훨씬 낮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제로 에포트 프로토콜, 즉 노력 없이 살을 빼는 매뉴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상을 입었거나 너무 바빠서 혹은 반복되는 힘든 운동에 지친 분들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을 만드는 보디빌딩이 아니라 생물학적 설계인 바이오 엔지니어링입니다. 운동 없이 지방을 태우는 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초 대사량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심장을 뛰게 하고 뇌가 생각하게 하며 간이 독소를 해독하는 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몸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다이어트 조언은 운동이라는 아주 작은 모닥불에만 집중하지만 우리는 이 거대한 용광로의 화력을 직접 높이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온도 스위치입니다. 우리 몸에는 두 종류의 지방이 있습니다. 백색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지방으로 주로 뱃살을 만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반면 갈색 지방은 우리 몸의 영웅입니다. 갈색 지방은 미토콘드리아가 가득 찬 대사 활성 조직입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갈색 지방이 아기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성인에게도 목과 쇄골 주변에 휴면 상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면 아주 독특한 일이 일어납니다. 백색 지방에서 칼로리를 가져와 순수한 열을 만들어내며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생물학적 히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이 스위치를 켤까요? 바로 추위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피부 온도가 떨어지면 뇌는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갈색 지방에 열을 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UCP1이라는 단백질이 활성화됩니다. 보통 미토콘드리아는 연료를 사용해 에너지를 만들지만 이 단백질은 그 과정을 분리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대신 오직 열을 만드는 데만 연료를 쏟아붓게 합니다. 이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지방을 태우는 무료 칼로리 소모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글루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평소의 편안함을 조금만 포기하면 됩니다. 매일 샤워 끝에 30초에서 60초 동안 찬물을 끼얹으세요. 숨이 턱 막힐 정도의 차가운 물이 좋습니다. 이 충격은 노르에피네프린을 증가시켜 갈색 지방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시원한 방에서 잠을 자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서늘한 환경에서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 지방의 양이 4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몸이 떨릴 정도의 추위를 느끼면 근육에서 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리신은 저장용인 백색 지방을 연소형인 갈색 지방처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가만히 서서 몸을 떠는 것만으로도 운동을 한 것과 유사한 호르몬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중력 해킹입니다. 우리는 운동의 활동에 의한 에너지 소모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잠자기, 먹기, 운동하기를 제외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몸을 꼼지락거리거나 서 있거나 타자를 치고 자세를 유지하는 것들입니다. 앉아만 있는 사람은 여기서 하루 200칼로리 정도를 쓰지만 운동을 안 하더라도 활동적인 사람은 최대 1000칼로리까지 소모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비만과 날씬함을 결정하며 여기에는 특별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리포단백질 리파아제, 즉 LPL이라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혈액 속의 지방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며 근육막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 근육이 정기적으로 침묵하는 순간 이 효소의 활동은 멈춰버립니다. 다시 이 효소를 깨우기 위해 굳이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중력에 저항하기만 하면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45분 이상 계속 앉아있지 마세요. 타이머를 맞추고 알람이 울리면 2분 동안만 일어나세요. 팔 벌려 뛰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서 있기만 해도 다리와 등에 있는 큰 근육들이 중력에 대항하며 미세하게 수축합니다. 이 미세한 수축이 LPL 효소를 다시 활성화합니다. 다리를 떨거나 발을 움직이는 사소한 습관도 중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보다 다리를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 하루에 수백 칼로리를 더 소모합니다. 앉아있을 때는 뒤꿈치를 계속 움직여보세요. 좌식 생활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바닥에 앉으면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코어와 등 근육이 끊임없이 미세하게 조절되어야 합니다. 그저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칼로리가 소모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빛의 식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내장 지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간과하기 쉬운 요소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지방세포에는 빛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방세포 속의 지방방울들은 아침 햇살에 특정 청색광 파장에 노출될 때 크기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빛이 부족하거나 밤늦게 잘못된 빛에 노출되면 몸은 인슐린 저항 상태가 됩니다. 하루 종일 실내 인공조명 아래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면 우리 몸은 지금이 영원한 겨울이라고 착각합니다. 겨울은 생물학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동면에 들어가야 하는 신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슐린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아침의 밝은 빛은 도파민 분비를 돕고 생체 시계를 정렬합니다. 이 정렬 상태가 그날 하루 동안 췌장이 음식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합니다. 아침 일찍 밝은 빛을 쬐은 사람들은 식단이나 운동량과 상관없이 나중에 빛을 쬐은 사람들보다 체질량 지수가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빛이 몸의 에너지 배분 방식을 최적화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전 10시 이전에 10분 동안 밖으로 나가세요. 선글라스는 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진대사를 고정시키는 최적화를 합니다. 실내에서 일한다면 책상을 창가 근처로 옮기세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강도는 천장의 인공조명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해가 진 후에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세요. 밤늦은 인공조명은 코르티솔과 혈당을 높여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을 지방 저장 모드로 만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메커니즘은 산소 스위치입니다. 의자에 앉아 호흡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지방을 태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으로만 얕고 빠르게 숨을 쉽니다. 이것은 스트레스 호흡입니다. 이런 호흡은 몸을 싸움이나 도망에 적합한 교감신경 활성 상태로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몸은 빠른 연료인 설탕을 우선적으로 태우고 지방은 비상사태를 위해 아껴둡니다. 연료를 지방으로 바꾸려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호흡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일명 공명호흡을 연습해보세요. 1분에 6회 정도의 호흡을 목표로 합니다. 5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5초 동안 내뱉습니다. 이 느린 리듬으로 숨을 쉬면 뇌에 안전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뇌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에너지를 억지로 쌓아두는 것을 멈춥니다. 단 5분 동안만 이렇게 호흡해도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집니다. 코르티솔이 낮아지면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것도 줄어듭니다. 말 그대로 숨을 쉬면서 지방이 타는 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결합한 이지모드 다이어트의 하루를 그려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동안 햇빛을 봅니다. 샤워 마무리에 30초 동안 찬물을 사용합니다. 업무 중에는 창가 자리에 앉아 다리를 까닥거리며 일합니다.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지방분해 효소를 깨웁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1분 동안 깊고 느린 공명호흡을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당신은 단 1km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덤벨을 들지도 않았고 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대사율은 이런 습관이 없는 옆 사람보다 훨씬 높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쌓이면 이 차이는 거대해집니다. 5kg이 찌느냐, 10kg이 빠지느냐를 결정하는 차이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우리 주변의 신호를 듣고 있습니다. 온도, 빛, 중력, 그리고 당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신호들을 조절할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의 형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저 몸의 원리에 나를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